북한 통짐은 대북들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북한의 통지문 때문에 뒤집어지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은 지금 우리 며칠 동안의 사안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일단 살았어요. 그래갖고 표류를 하다가 표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북한이 이제 생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묶어가지고 막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수시간 동안 이 공무원을 묶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북한에 대해서 무슨 계몽군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일단 따뜻하게 왜냐면 추운 데서 막 표류를 했기 때문에 담요나 이런 걸로 두르고 따뜻하게 입히고 따뜻한 곳에 데리고 오고 그런 다음에 먹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도 정말 이 10시간 동안 그 바다에서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일단 먹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에 보면 먹였다는 얘기도 없고 묶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끌고 다녔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이겠죠.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무원이 생포하고 그 다음에 수시간 동안 그 공무원을 끌고 다닌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김정은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감격해갖고 뒤로 낮아빠졌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던 군부는 우리나라 국방부는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을 6시간 동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화형 안 시켰다. 우리는 부유물 같은 것만 태웠다. 이러니까 수십 척의 함정을 동원해갖고 그거를 막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생포돼가지고 거기서 다 보였다는 거예요. 불 지른 것까지 다 보고 우리 함정에서 다 보면 그리고 북한 함정이 2대가 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안 태웠다고 하니까 뭔가 시체가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함정 수십 척을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수색 작업을 한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저께도 올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이거 아마 월북자로 해갖고 그냥 묻었을 겁니다. 월북하려던 사람이 갔다가 북한에 총살당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의 원칙으로 화형당했다. 불살라졌다. 이러면서 월북과 화장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 사건을 묻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묻을 수가 없었느냐? 일단 미군이 이 상황을 이른바 정보 자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국방부에다가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전에 국방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해군에 있었던 사람이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먼 거리에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딱 북한 함정 2척이고 또 사살하고 또 시신을 불태웠지. 이런 모든 상황은 체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은 이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딱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느냐 서로 교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서욱이 청와대에 3번이나 들어갔다 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전화라든가 기록을 남기지 않게 자기가 구두로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말하자면 청와대하고 서욱 국방장관하고 말하자면 짬짬이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자베님은 북한 통지문은 쇼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암실로님께서는 미국도 오토 원비어 하나 때문에 뒤집어졌지 생명은 소중한 거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제느님 문정권은 마치 실컷 얻어맞고 욕먹으면서도 남친을 변명해주는 여자 같아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렇죠. 데이트 폭력 같은 데서 또는 집에서 아버지가 온 가족을 때리고 엄마를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를 마련했는데도 가족들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선처해 주세요. 이거 하고 이제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몇 가지 또 우리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우리 전여옥TV 그 애청자께서도 많이 지적하시는 게 있느냐면 이 북한의 통지문에 언어가 굉장히 단어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한에 말하자면은 이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감청하는 데서 이제 일했거나 뭐 거기에 이 군 복무를 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북한에 이렇게 통지문에서는 이상한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요해라는 말을 쓰는데 이해라는 말로 나왔고 또 39호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북한의 말하자면 김정은의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온갖 뇌물 받고 관리하는 39호실인데 여기에 리정호라는 분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다음에 아주 고위직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인원이라는 말이라든가 혈흔 그 다음에 이 뭐 위협 뭐 신고 이 신고라는 건 아주 쓰라린 고통 뭐 이러는 건데 이런 한자어를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통지문에 이런 한자어가 들어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북한은 우리가 이게 정말 이 정도까지 풀었어야 돼 할 정도로 한자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핸드폰, 뭐 우리 휴대폰 이런 거를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쓰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이 리정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북한의 통지문이라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SOS를 치고 막 해가지고 일종의 딜을 한 결과물이다. 이런 뜻을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북딜, 대북딜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통지문을 한 라인이 살아있었고 이런 와중에서 그동안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죽든 말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북한에다가 SOS를 친 거죠. 아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문재인 정권 넘어가게도 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냐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뭐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신고라든가 뭐 인원이라든가 뭐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쳐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걸 받아듣고 그래 우리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TV 이런 데로서는 리춘위 시켜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국정원 팩스로 띠리릭 하면서 통지문을 하나 보내주갔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너희는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는 뭐 해줄 거야? 자, 국정원에서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종전선언.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애를 쓰든 말든 간에 우리는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노력을 하겠다. 이걸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대가는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제일 원하는 거는 돈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캐시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비밀리에 수송하느냐 이게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경화가 감비아에 다시 갈 수 있고 왜 강경화를 그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강경화를 계속 두는 이유는 강경화처럼 해맑은 얼굴로 정말 얼굴 마담하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자금 전달하는 역할 이런 걸 강경화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무슨 자금 전달 이런 거 할 때 이 이적 단체라든가 또는 이 테러 단체에서 여자들을 참 많이 쓰죠. 저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통지문이라는 거는 대북의 딜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고서 이 통지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통지문은 문재인하고 뭐 김정은하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한라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국정원에 통지문을 띠르륵 보내고 그걸 받자마자 이 박지원이는 너무나 기뻐갖고 미친 듯이 청와대로 이제 뛰어들은 거죠. 그래서 북한 통지문은 대북 딜의 결과다. 이게 뭐 북한에서 안 쓰는 뭐 단어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짜집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공생관계가 아닌가. 누가 악어고 누가 정말 악어에 말하자면은 이 이빨에서 이 먹을 거를 뜯어먹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악어인지 아니면은 문재인이 악어새인지 글쎄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악어 같고 문재인은 거기에서 악어 이빨 사이에 말하자면은 이 먹이를 뜯어먹는 그런 꼴이 딱 이번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